고양이는 인간보다 훨씬 더 많은 공감과 감정을 지니고 있다. 1854년 크림 전쟁이 한창이던 영국 야전병원. 부상당한 병사들이 바닥에 쓰러진 채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의약품은 부족했고 위생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사망률이 무려 42%에 달했습니다. 10명 중 4명이 죽어나가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이 병원에 들어온 뒤 불과 6개월 만에 사망률이 2%로 떨어졌습니다. 42에서 2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그 유명한 크림 전쟁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구한 여성이 정작 자신은 30년 넘게 침대 위에서 살아야 했다는 것. 그리고 그 침대 위에서 그녀 곁을 지킨 것이 사람이 아니라 고양이들이었다는 것. 평생 60마리 이상의 고양이를 키웠고 고양이를 병원에 데려가 환자 옆에 두었더니 회복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발견한 여성. 동물 치료라는 개념을 19세기에 이미 실천한 여성.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사람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킨 그 고양이들의 이야기입니다. 1820년 5월 12일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여행 중에 낳은 아이라서 여행지의 이름을 그대로 붙였습니다. 플로렌스. 그녀의 집안은 부유한 영국 귀족이었습니다. 넓은 저택, 화려한 파티, 사교계 대비. 당시 귀족 여성에게 주어진 삶의 경로는 명확했습니다. 좋은 집안 남자와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 그런데 플로렌스는 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병든 사람, 다친 동물을 보면 그냥 지나치질 못했습니다. 마을 양치기에 개가 다쳤다는 소식을 들으면 직접 달려가 치료해줬고, 가난한 이웃이 아프다고 하면 음식과 약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17살이 되던 해, 플로렌스는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나는 이 삶을 위해 부름받았다. 간호사가 되겠다고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부모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아니, 냉담한 정도가 아니라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당시 간호사는 귀족 여성이 할 수 없는 직업으로 여겨졌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낮았고 몸을 쓰는 노동이었으니까요. 우리 딸이 간호사라니. 집안 망신이다. 플로렌스는 9년을 싸웠습니다. 부모를 설득하고 사회의 시선과 싸우고 스스로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간호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6살이 되어서야. 9년을 기다린 뒤에야. 1853년 크림 전쟁이 터졌습니다. 영국, 프랑스, 오스만 제국이 러시아에 맞서 싸우는 전쟁이었는데 전쟁보다 더 많은 병사들이 부상 후 감염과 질병으로 죽어나갔습니다. 영국 신문들이 야전병원의 참상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약품도 없고 붕대도 없고 의사도 부족하고 위생은 처참하다고 영국 전쟁부 장관이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터키로 가주겠소? 플로렌스는 이미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38명의 간호사를 이끌고 스쿠타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의 상황은 신문 기사보다 훨씬 더 최악이었습니다. 병사들은 바닥에 그냥 누워 있었고 붕대 대신 더러운 천조각이 감겨 있었습니다. 쥐가 돌아다녔습니다. 하수 처리가 안 돼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플로렌스는 밤새 병사들 사이를 돌아다녔습니다. 손에 등불을 들고 병사들은 그녀를 램프를 든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플로렌스가 한 일은 단순히 병사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통계를 냈습니다. 사망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병사들이 부상이 아니라 위생 때문에 죽는다는 것을 숫자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를 압박해 위생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 결과 사망률이 42%에서 2%로 떨어졌습니다. 숫자가 세상을 바꾼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영국으로 돌아온 플로렌스는 국민 영웅이 됐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직접 훈장을 줬습니다. 온 나라가 그녀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심각하게 아프다는 것을. 크림 전쟁 중 플로렌스는 브루셀라증이라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극심한 피로, 우울증, 만성 통증이 이어졌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뒤 그녀는 침대를 떠나지 못하게 됐습니다. 외출이 어려웠습니다. 방문객을 맞이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36살의 침대에 누운 플로렌스는 그 후 54년을 더 살았습니다. 90세까지. 그 54년의 대부분을 침대 위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침대에 누운 채로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보고서를 썼습니다. 병원 위생 개혁을 위한 청원서를 썼습니다. 간호교육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이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그녀 곁에 항상 있었던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고양이들이었습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평생 60마리가 넘는 고양이를 키웠습니다. 어떤 고양이는 그녀가 직접 길에서 데려왔고, 어떤 고양이는 지인들이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고양이들은 그녀의 침대 위에서 잠을 잤고, 그녀가 편지를 쓸 때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양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양이는 인간보다 훨씬 더 많은 공감과 감정을 지니고 있다. 단순한 애완동물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플로렌스는 관찰했습니다. 아픈 환자 곁에 고양이를 두면 환자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것을. 불안해하던 환자가 고양이를 품에 안으면 호흡이 안정됐습니다. 통증을 호소하던 환자가 고양이의 그루밍 소리를 들으면 표정이 풀렸습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고양이와 함께 있을 때 환자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잤습니다. 플로렌스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1860년에 출판한 저서 간호노트에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작은 동물을 돌보는 것은 오랜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 지금으로부터 160년도 더 전에 쓰인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 아세요? 오늘날 동물 매개 치료, 즉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통한 심리치료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 자폐 아동, 노인 치매 환자들에게 강아지나 고양이와의 교감이 치료 효과를 낸다는 것이 수많은 연구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1860년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침대 위에서 그루밍을 하던 고양이들이 있습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고양이를 사랑한 것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고양이를 통해 돌봄의 본질을 이해했습니다. 고양이는 조건 없이 곁에 있습니다. 당신이 부자든 가난하든 유명하든 평범하든 상관없이 당신이 아프고 힘들 때 옆에 앉아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곁에 있습니다. 플로렌스는 그것이 돌봄의 가장 근본적인 형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이 그녀의 간호 방식에도 그대로 녹아들었습니다. 당시 간호는 단순히 의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플로렌스는 달랐습니다. 환자의 마음 상태, 환경, 빛, 공기, 음식, 이 모든 것이 회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그 당시엔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플로렌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간호란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다. 아픈 사람이 스스로 나을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고양이가 그녀에게 가르쳐준 것이었습니다. 조건 없이 곁에 있는 것,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돌봄이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을 크림 전쟁의 영웅으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유산은 침대 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36살에 눕고 나서 그녀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했습니다. 1860년 세계 최초의 체계적인 간호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런던 성 토마스 병원의 나이팅게일 간호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학교가 현대 간호 교육의 기초가 됐습니다. 같은 해 간호노트를 출판했습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도 간호학의 고전으로 읽힙니다. 그녀는 통계학의 선구자이기도 했습니다. 사망 원인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원형 그래프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파이 차트의 원형이 바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에게서 나왔습니다. 병원 위생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정치인들에게 끊임없이 청원서를 보냈습니다. 인도 위생 개혁에도 기여했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는 링컨 정부에 조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침대 위에서 이뤄졌습니다.
몸이 아파 바깥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침대 위에는 언제나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고양이들은 그녀의 원고지 위에 앉기도 하고 편지를 쓰는 그녀의 무릎 위에서 잠들기도 했습니다. 그 고양이들이 없었다면 침대 위에서의 54년이 얼마나 더 외롭고 고통스러웠을까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믿는다. 그분은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 사명을 위해 그녀는 9년을 부모와 싸웠습니다. 전쟁터로 자원했습니다. 병에 걸려 침대에 누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0마리가 넘는 고양이들과 함께 90세까지 살았습니다. 나이팅게일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돌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돌봄을 한쪽이 다른 한쪽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팅게일은 달리 봤습니다. 돌봄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곁에 있어주는 것, 그리고 그것은 인간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고양이도 강아지도 그 작은 생명들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 나이팅게일은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고양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주는지 사람들이 알기를 바란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느끼고 이해한다. 160년 전에 한 이 말이 지금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와닿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섰을 때 달려오는 강아지가 무엇을 주는지, 소파에 누웠을 때 슬그머니 옆에 와 앉는 고양이의 그루밍 소리가 무엇을 주는지, 나이팅게일이 19세기에 발견한 것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이팅게일이 고양이를 환자 곁에 뒀을 때 아무도 그 효과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좋다, 기분이 나아진다, 그 정도였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고양이의 그루밍 소리, 즉 골골송은 주파수가 25에서 50Hz 사이입니다. 이 주파수가 인간의 뼈와 근육 회복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강아지와 함께 있을 때 옥시토신, 일명 사랑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것도 증명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병원, 노인요양원, 학교에서 동물 매개 치료를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폐아동이 개와 함께 있을 때 사회적 상호작용이 늘어나고 알츠하이머 환자가 고양이를 쓰다듬을 때 불안이 줄어든다는 연구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나이팅게일이 1860년에 직관으로 알아챈 것을 과학이 160년 동안 증명해온 셈입니다. 그녀는 시대를 너무 앞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받지 못했고 때로는 조롱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그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1910년 8월 13일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침대 위에서 조용하게. 그녀의 곁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영국 정부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국장을 치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나이팅게일은 생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조용히 보내주세요. 가족묘에 묻어주세요. 세상이 영웅으로 기억하는 그녀가 선택한 마지막은 조용함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반려동물이 있다면 오늘 조금 더 오래 바라봐 주세요. 그 작은 생명이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나이팅게일이 19세기에 발견했던 바로 그것이니까요. 그리고 반려동물이 없는 분이라면 오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내 곁에 조건 없이 있어주는 존재가 있는가? 나이팅게일이 평생 고양이에게서 배운 것이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조건 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돌봄이라는 것.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명언 속 인생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겠습니다.